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불패의 신화, 존 우든 감독이 들려주는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분의 피드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명언투성이 같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았습니다. 이분은 농구 감독이신데요. 미국에서 UCLA에서 대학교 감독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88연승을 하셨고 또 이 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우승 경력도 있으시고요. 재미있는 건 일반 프로 감독이 아니라 대학교 농구 감독이었기 때문에 농구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한 개인을 성장시키는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 그런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책은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 뭐 굳이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시더라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우든, 1910년 10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2010년 6월 4일, 100번째 생일을 넉 달 앞두고 타계했다. 미국에서 농구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하며 경이적인 대기록을 세운 신화적 인물이다. 그가 이끈 UCLA 농구팀은 12년 동안 88연승과 완벽한 4시즌 연속 우승과 10회의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스포츠 채널 ESPN에 의해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선수와 코치 부분 모두에서 최초로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았다. 그는 40여 년의 감독 생활 중 664승 162패를 기록했다. 승률이 무려 80.4%였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즈니스 리더도 그보다 높은 성공 확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책은 그가 감독으로 지낸 40여 년 동안 농구, 성공, 인생에 대해 기록한 것들을 총정리했다.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 사이에서 승리의 바이블로 읽히고 있다. 나는 평생토록 성공은 여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어떻게 경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승리와 패배는 그런 노력의 부산물일 뿐이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건 노력을 쏟아 부으며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지 승리라는 결과물이 아니다. 세르반테스는 감옥에서 쓴 책 돈키호테에 여정 자체가 도착지보다 낫다는 명언을 적었다. 많은 사람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덕분에 이해하게 됐다.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끝까지 다 쓰도록 밀어붙이는 과정과 그렇게 하도록 팀원을 가르치는 데서 나온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 대다수가 세르반테스의 말에 공감하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궁극적인 보상은 승리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나 이득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과정 자체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농구 감독으로 지낸 오랜 세월 동안 이겨라 는 말을 입 밖에 내거나 상대를 물리치라고 요구하거나 반드시 1등을 해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이 NCAA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꼽은 팀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신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해준 조언인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선수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얻은 만족감과 그 덕분에 얻은 마음의 평화다. 나는 1934년 겨울 켄터키주에 있는 데이턴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그때 성공의 정의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 정의를 지금까지 선수들에게 내내 가르쳐 왔고, 결과는 항상 성공적이었다. 성공에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척도가 있다. 바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다. 당신이 전력을 다 기울였다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 패자가 아니다. 반대로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절대 승자가 되지 못한다. 이 철학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연습에 임하는 자세, 기량, 역경과 실패를 견디는 능력, 승리 뒤에 따르는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 등등. 이 철학은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를 새로이 규정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일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표인 최선을 다하기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성공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기술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야 한다. 자제력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쉬워 보이는 선택, 임시방편, 그리고 온갖 형태의 달콤한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까지 확산된다. 작은 일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큰 일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선수들에게 연습 시간에 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보통 욕은 좌절감이나 분노에서 비롯된다.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상대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파괴적인 행동으로 팀의 결속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자제력은 언제나 자기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항상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리더는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여전히 투사가 될 수 있다. 리더는 선수들에게 자신이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투지를 북돋운다. 때론 강압적으로 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사에 공정하고 어떤 선수도 앙심을 품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의 존경심을 잃을 것이다.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선수들이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자제력을 기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대개는 경기에서 진다. 나는 선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덕분에 선수들의 언행은 항상 반듯했다. 이 신념은 선수들뿐 아니라 리더 자신에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끝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완벽함이란 이룰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는 있다. 또 완벽한 사람만이 팀의 기량을 올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실천에 옮겼다. 예를 들자면 휴식 시간마다 초콜릿을 나눠주던 관행을 중단했다. 초콜릿을 먹고 나면 모래에 가래가 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오렌지 조각을 나눠주었다. 오렌지 조각은 초콜릿과 같은 열량을 제공하면서도 목에 가래가 끼지 않았다. 가래가 끼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 경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 전체 경기를 망친다. 또 먹고 난 오렌지 껍질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휴지통에 넣도록 했다. 부주의한 태도는 단정치 못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조직에 필요한 태도가 아니다. 유능한 리더라면 둘 중 어느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식사 시간에 얼음을 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도록 주방에 주문했다. 찬물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잠재된 문제를 예방한 사례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양말, 신발끈, 얼음, 오렌지, 단정함 같은 것들이 하나둘 모여 결국에는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작은 문제라고 해서 꼭 중요하지 않다거나 부차적이지는 않다.
나는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관심을 기울였다. 완벽한 사람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팀의 기량을 향상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고 사소하지만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스포츠의 종목이나 조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리더십의 기본 요건상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큰일은 작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만 성취할 수 있다. 유능한 리더는 작지만 중요한 일을 정확히 찾아낼 줄 안다. 당장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점차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말이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일에 시간을 쓸 때 균형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리더는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며 여러 개의 작은 일 사이사이에 시간과 관심을 적절히 배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리더다. 여러분, 이제 연습을 시작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고는 호루라기를 불어 연습을 시작하곤 했다. 어제 한 일을 지금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일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앙코르나 브로드웨이나 최종 리허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호평이나 기립 박수는 꿈도 꾸지 마라. 이기는 것에 대해서 잊고 지금 당장 연습에 충실하라. 우리 팀은 이렇게 했다. 리더로서 내가 할 일은 선수들이 순위나 경기 종료 후의 점수판 같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미래를 엿보기만 해서는 불가능하다. 굳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면 그것은 감독인 나의 일이었다. 나는 그조차도 봉투에 넣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성공은 지금의 자기 일에 집중할 때만 가능하다. 꿈을 이루는 최고의 길은 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봉투 속에 넣어 어딘가 깊숙한 곳에 치워두는 것이다. 나의 최우선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항상 단기적인 목표였다. 지금 당장 연습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향상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는 봉투에 넣어 깊숙한 곳에 치워놓지 않았다. 이는 점수판을 보는 것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눈앞의 공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바로 내가 시합에서 이기라는 얘기를 절대로 선수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의 일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떤 리더로서 어떤 내가 팀이나 아니 회사나 매장이나 무언가를 경영할 때 어떤 리더로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꼭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분의 어떤 이런 가르치는 툴, 연습 툴, 교육 툴을 본인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관리고 자기 코칭인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